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해 처음으로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양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오후 들어서 탄력이 둔화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구간에서 주목할 섹터,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금리 인하 기대, 대중 제재 가시화, 바이오의 시간 온화입니다.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 들어 처음 상승세가 완화하면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가운데 미국의 바이오 보완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 상임위원회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HLB의 간암 신약 미국 FDA 품목 허가 여부도 오늘 밤 결정이 되고요. 다가오는 31일 미국 임상종양학회도 예정돼 있어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용덕 주식창 파트너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금리 인하 후퇴가 바이오의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미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시화된다면 바이오주에 어떤 환경 변화가 이제 가능할까요? 우선은 지금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제 변화 흐름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14일 날 발표됐었던 PPI 같은 경우가 이제 2.2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를 이제 적중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긍정적이다라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1년 내의 PPI 수치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하던 시기에도 PPI의 최대 수치는 2.2%였다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은 아직까지 인플레가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는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자, CPI가 호재로 좀 인식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3.4를 예측했는데 3.4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4개월 연속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었던 부분이 시장 예상치를 맞춰줬다라는 측면, 그리고 저번 달 발표됐던 수치 대비 0.1%의 인하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인플레가 개선된다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의 기대치를 가져오고 있고, 또 하반기 9월 중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항상 강조해 주던 부분은 2%대에 대한 인플레 개선 효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올해 빠르게 추진할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 측면에서도 만약에 이런 정책 기조 변화로 하반기 금리 인하가 선행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매수세 기대 심리는 시장 유동성 공급 효과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바이오 시총이 약 120조 원 이상에 달하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HLB를 비롯한 바이오 관련주 시총이 40조 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총 160조 원이 넘어가는 바이오 시총의 펌핑 효과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바이오 중소형주에도 매수 탄력 부분들을 같이 받아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발표된 CPI 및 미국의 정책 변화가 있는 부분을 가정한 기대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망치에 부합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환호를 했지만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하지만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바이오 법안이 상원에 이어서 하원 상임위원회도 통과하면서 한국 위탁 생산 업체에 대한 반사 이익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본격 법안 발의 시 어느 정도의 수혜가 예상될까요?
우선은 법안이 발의될 시점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상원과 하원 부분들을 통과해 줬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상하원 전체 회의를 추가적으로 거치고 또 대통령의 이제 서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발의를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나 말 정도 부분에 실질적인 법안 부분들에 대한 완벽한 처리 및 발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처리된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 기업의 수요 요소를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세계 시장에서 CDMO 기업 부분들의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론자 기업이 20%, 그다음에 카탈란트 기업이 12%, 그다음에 중국의 우시 기업이 10%,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론자 같은 경우가 73억 달러, 그리고 카탈란트가 43억 달러, 그리고 우시가 29억 달러,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8억 달러로 거의 비슷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쟁점이 되는 중국의 어떤 바이오 부분에 대한 제한 요소를 고려해 본다면은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 영향을 주는 수출 비중이 50%고 매출이 29억 달러인 부분을 1,340원, 50원 환율로 환산해 봤을 때는 약 40조 원이 나오는데 20조 원 정도가 최대 우리나라 기업의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다음에 우시 엠텍이라고 하는 자회사 같은 경우가 약 7조 원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70% 정도가 미국 기업의 수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5조 원 정도의 수요 요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대략 25조 원 정도가 맥시멈치 수준의 중국 어떤 바이오 법안과 관련된 국내 수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수혜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기본적인 우시와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에서 3위로 올라탈 수 있는 10%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기대치를 가져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ST팜이라는 기업이 미국 및 유럽에서의 어떤 GMP 실사 인증을 받은 레퍼런스 기업이기 때문에 또한 동반수의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우시 앱텍 그리고 우시 바이오로직스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수혜 기대감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T팜의 수혜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죠. HLB의 가남 신약 미국 FDA 허가 여부가 오늘 밤에 결정이 됩니다. 발표 결과에 따라서 HLB 그룹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바이오주에도 좀 훈풍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HLB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품목 허가는 거의 승인될 거다라고 이미 예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승인 부분들을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 그리고 칼렘니 주마비라는 항서 제약 부분에 관련 면역 항암제와 연동되는 이제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의 이제 병용요법에 대한 품목 허가가 나오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경쟁사로는 로슈사의 아바스틴 그리고 티센 트릭에 대한 경쟁 요소 부분에서의 어떤 수혜 요소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기업의 옵티보 그리고 여보이에 대한 동일한 어떤 항암제와 관련된 경쟁 요소를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부작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HLB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로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간암 시장 점유율을 좀 장악하고 있는데 위장 관출혈 및 비알코올성 감염이나 그다음에 간 기능이 저하된 부분에는 효과가 없다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의 기대치가 좀 높고요. 그다음에 유지력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로슈스타 같은 경우에는 19개월 정도 그리고 우리 HLB의 피족 관련 병용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22개월 정도의 기간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 측면에서는 좀 더 효과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품목 허가가 나왔을 시 세계 시장 점유율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고 약 간암 시장 점유율의 50% 정도를 HLB가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분석 가능한 부분이어서 2조 원대 매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연관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신약 부분에 품목화가 나올 경우에
최초의 국내 관련 FDA 승인 사례로 항암 관련 부분에서는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임상 기업 부분들에도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바이오주의 매수세에는 상당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HLB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기대치와 관련돼서 이미 300%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온 만큼 아마 풋모커가 발표 시점 이후로는 단기적인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시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가지시면서 주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치가 미리 반영된 만큼 단기적인 하락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HLB의 간암 신약이 이번에 FDA에서 승인이 된다면 한국 신약 수출 기대감이나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신약 수출이나 FDA 승인과 관련해서 주목해볼 업체 있을까요? 아무래도 유한 양행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임상 부분들이 좀 많이 진행되어 있는 관련 또 신약 허가 기대 심리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만큼 근접 기간의 품목 허가 및 완료 이후에 직접 제품 판매를 통한 매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임상 부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상부터 3상까지 거의 10년에 가까운 임상 기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유한양행 현재 비세오세포 폐암, 렉나자 그리고 리브리반트와 관련된 2차 분석 결과를 이번 관련된 협회 이번 달 말과 그 다음 달 초에 진행하는 종양 관련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2월 달에 이미 우선 심사 대상자로 FDA에 선정이 되면서 하반기 한 8, 9월 정도 중에는 FDA 승인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번 임상 종양 학회에서 발표되는 5가지 정도의 관련된 이제 결과, 부작용도 및 수능도 개선 피하 조사 결과, 그다음에 EGFR 변이 환자에 대한 세부 환자군 이점 부분들에 대한 발표가 잘 나와주게 된다면 가장 먼저 또 한 번의 FDA 승인 기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 업체, HLB 이후로 기대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가오는 31일부터 말씀을 주셨지만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과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라서 시장에서 또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의 행보 특히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번에 임상학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도로 놓고 보는 것은 임상 후반 그리고 실제 제품화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높입니다. 즉 지금 막 이제 임상이 시작된다거나 아니면 1상, 2상이 진행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일이 앞으로도 몇 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학회에서 중요성을 좀 인정받고 있고요. 지금 진행하는 임상 학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3상 이후로 직접적인 상품 판매가 가능해질 수 있는 업체의 중요성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 기준으로 바로 품목허가 기대치를 갖고 있는 HLB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전에 이야기해드린 유한 양행이 수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학회 발표에서 22개월 동안의 어떤 간암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 결과보다 좀 더 발전된 결과를 도출해낼 확률이 높은 만큼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경쟁사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이 나올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이고요. 우리가 임상 학회 부분에 대한 어떤 수혜 종목 외에도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이제 AI 신약 관심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진행하는 AI 발전 기술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사람이 다 임상을 하는 것 말고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접목을 해서 임상 신약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관련된 데이터를 주입을 통해서 관련 임상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이제 AI가 자가적으로 세포에 대한 모든 요소를 파악한 뒤 직접적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쾌속 임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백혈병 관련 AI 임상 신약을 지금 일상 진행하고 있고요. 또 보로노이라는 기업이 비소세포 폐암 관련된 임상을 지금 일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GL팜텍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권을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오주 내에서 김용덕 파트너의 최선호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네. 오셨는데 앞서서 그 중국 제약사들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수혜 기대감을 짚어주신 바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바로 중국의 바이오 부분에 대한 수출 제한의 수혜가 누구한테 돌아오느냐입니다. 그렇다면 CDMO 기업의 어떤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나 후순위에 있는 기업 부분들의 수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세계시장 점유율 4위에 해당하는 위탁 생산 업체에 해당하지만 생산 능력에서는 전 세계 1위입니다. 1년에 무려 60만 리터 이상의 약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이미 완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한 부분들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해외 업체들이 차선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량 약물 생산 방식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해드린 최대 25조 원의 중국 어떤 바이오 법안 제한에 의한 미국 수출 부분들의 주요 비중 부분들을 독식해 올 수 있는 업체로서는 전 세계 업체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호주로 오늘 집중해 봐야 될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금리 인하 기대, 대중제재 가시화, 바이오의 시간 온화를 주제로 김용덕 파트너의 원픽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양한 이벤트 속에서 변화하는 수급 흐름에 따라서 종목별 모멘텀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입니다.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우리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을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경제 경영 관련된 서적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포트의 참견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0대 남성분이시고요. 용상님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함께 보시죠. 투자 자산 1억 5천만 원이고요. 비중은 국내 주식 90%, 현금 10%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다양한 종목 투자하셨다가 큰 손실을 기록을 해서 모두 정리하고 삼진 L&D 그리고 리온테크 두 종목으로 새로 포트를 구성했는데요. 자, 지금도 손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용사님의 포트를 함께 분석하고 정비해 주실 두 분입니다. 신혁승 나무인베스트이사,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용삼님은 손실난 금액을 조금이라도 복구하고 싶어요라고 사연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모은 돈 5억 원으로 7년 전에 주식을 시작했는데 2년 전쯤 3억 원 가까이 손실이 나면서 도저히 못 참고 다 팔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다시 현재 종목 삼진 L&D 그리고 라온테크에 투자를 하셨는데 이마저도 현재 손실률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용삼님을 직접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용삼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포트에 참견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7년 전에 주식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네,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매스컴을 보고 했어요. 매스컴을 보고 이제 네. 처음에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네. 지금 계좌 손실이 조금 있으셔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계좌 복구를 위해서 궁금증도 저희가 풀어드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좀 여쭤봐 드릴게요. 이사님이 보시기에 계좌 복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걸까요? 네, 뭐 오전에 이제 원고를 좀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거 저런 거 살펴보았고 또 지금 용삼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사실 제 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뭐 제 아버지께서 저 몰래 이제 주식 하시다가 만약에 용삼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아버님께 말씀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봤고요. 고민 끝에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은 일단 다 파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제 아버지도 지금 현재 80대 중반이신데 그래도 나이대를 보니까 아직 뭐 목소리도 젊으시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식 좀 파시고 일단 지금 굉장히 이제 이런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여유로워지신 다음에 조금 이제 전부 매도하고 다시 시작하시는 게 어떠실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테 말씀드렸으면은 그냥 좀 안 하시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은 건강에도 해롭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복구하려는 의지가 있으시고 하니까 이런데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요. 일단 다시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신혁승 이사는 일단은 다 좀 매도를 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정경민 팀장도 우리가 좀 도움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자, 어떤 점을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뭐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무작정 방치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두 번째로는 너무 이제 성급한 뇌동매매는 삼가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차별적인 물타기는 절대 금물이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너무 작은 종목에 너무 높은 비중의 이런 리스크 관리를 못하셨던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향후에 뭐 반등할 때까지 계좌를 방치하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가지고 가장 먼저 그냥 계좌를 무작정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된다. 하여튼 뭐 낙폭 과대 종목들이라도 뭐 같이 빠졌더라도 뭐 반등을 하는 종목들의 폭과 속도와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뭐 지금 손절을 하는 좀 아픔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신혁승 이사와 좀 비슷한 이제 그런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현재 주식 뭐 일부 반등 조금 했다고 막 전부 다 한꺼번에 이제 뭐 매도를 다 해버리는 거는 그 시점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랫동안 손실을 보셨다가 손실이 좀 줄거나 아니면 원금 근처 오면은 뭐 속된 말로 이게 혹 이렇게 팔아버리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오히려 주가가 탄력받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절대로 성급한 그런 결단은 뭐 좀 전문가의 좀 조언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종목이 낮다고 해서 뭐 무작정 뭐 신규 자금이나 소위 이제 뭐 레버리지죠. 뭐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을 타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요 세 가지만 일단 좀 피하시더라도 지금 뭐 연락을 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뭔가를 좀 반전에 뭐 이런 좀 전략을 좀 세우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조금 조심을 하신다면 차츰차츰 그래도 좀 반전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일단은 어느 정도의 좀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신혁승 이사는 또 아버님이 생각이 난다,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용상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박권 앵커입니다. 자, 네. 두 분 이야기 들으셨죠? 뭐 네. 지금 어느 정도 결단이 좀 필요하지만 이제부터 또 차근차근히 해 나가면 되니까요. 좀 오늘 이렇게 전화 주신 거 잘하셨고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투자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답답하셨나요? 네, 안 들리시나요? 내가 너무 몰라가지고 내 같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답답했던 점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들이 너무 몰라가지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럼 조금씩 저희가 이제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함께 해주시면서요. 네, 다양한 궁금증 방송을 통해서 좀 해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자, 우리 두 분 오늘 좀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상님의 지금 과거 손실 종목을 보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대한전선 이렇게 지금 들고 있었다라면 참 괜찮겠다, 좋았겠다 이런 아쉬운 종목이 많은데 용상님도 이제 3억 원 손실에 다 팔았습니다. 이 몇 개월 지나니까 또 종목들이 줄줄이 올라가니까 또 후회가 밀려왔다고 하는데 자, 용상님이 언제 사서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좀 기왕이면 좀 쉽게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신혁승 이사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도 이 손실 종목들을 보고 예를 들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하나마이크론, 뭐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을 보고 투자 기간 대비해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손실이 났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판단을 해본 결과 계속 이렇게 주식을 보고 계실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전화 통화로도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이게 오르겠다 해갖고 그냥 50대 50 확률로 그냥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주식을 매수하실 때 내가 이 주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보유 기간을 일단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 투자와 기술적인 투자를 병행하시는 게 그래도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유 기간을 정하시면 일단 매수하고 상승을 했을 때는 보유 기간별로 이평선을 기준 삼아서 익절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더 추가로 가져가시든지 그런 것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계속 주식이 사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자꾸 본전만 오면 또 팔게 되고 또 본전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주식을 매수하실 때 내가 이 주식은 어느 기간까지는 가지고 있어 보겠다 어느 기간을 정하시고 그 뒤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유 기간을 설정하고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기준을 정해서 입절을 하자, 좀 빠르게 대응을 하자라는 조언을 해주셨고 보니까 그 손실난 종목이 지금 잘 가는 거 보면 용사님의 그 포트가 담으신 종목이 시황에 맞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시황에 부합한 종목을 고를 수 있는 팁을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능만 하다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감정이 확 들어올 정도로 지금 손을 아예 그냥 못 대는 그런 상태이신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 이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도주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매매와 투자의 차이를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표 종목을 관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참고사항을 하나 두셔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제 주도주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주도주는 말 그대로 시황을 꿰뚫어가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죠. 가장 먼저 올라서 조정도 작고 가장 늦게 떨어지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지금 시황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 정도 꼽을 수 있겠죠. 아니면 한미반도체, CJ 이 정도 이렇게 좀 꼽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주도주의 대안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좀 작은 종목들의 매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절, 익절을 이렇게 구간을 잡아야 되고 또 주도주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직원들도 굉장히 힘든 스킬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또 연령도 있고 매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역시 좀 큰 종목,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매와 투자를 좀 구분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스스로 원칙 아니면 주변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전문가라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거래량이 몰리고 또 미디어에서 떠들어대고 이렇게 막 치고 가는 그런 종목들은 사실 그때부터는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대다수의 개인들은 거기서 이제 또 무슨 패를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느 시점에 매매를 해야 될지 정도는 좀 조언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표 종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도주에 대한 인식과 거의 비슷한 이제 일맥상통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용삼님 케이스는 소형주 매매를 좀 선호하시는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어쨌든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밸류 체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 종목이 어떤 종목과 함께 움직이고 어떤 지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이제 매매가 좀 가능하고 손실이 나던 수익이 나던 좀 매도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요 세 가지 정도의 이
명제 정도만 챙겨 보시더라도 지금 시황에 있는 트렌디한 종목을 그래도 좀 추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도주를 선별해서 시가총액 큰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좋겠고 또 소형주 매매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지표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장주의 흐름을 좀 체크하고 간다든지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트에 이제 삼진 L&D 그리고 라운테크 두 종목이 있습니다. 삼진 L&D는 삼성 SDI와 관련해서 성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매매를 했는데 전혀 지금 계속 아래로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계속 좀 보유하면 손실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구간일까요? 네, 지금 워낙 손실률이 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까지 접근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뭐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에는 그냥 매도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용삼님께서 실행하시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대한전선처럼 또 매도하고 저렇게 많이 또 오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총 이제 300억대 부근에서 이 기업의 가치가 이제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 기업이 얼마나 지금까지 안 좋았으면 이 300억대까지 이렇게 내려왔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드라마틱한 내용이 없다면은 반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 기업이 뭐 삼성 SDI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고 하지만 결국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전반적으로 무너지면서 타격을 같이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구간이 왔을 때 과연 이 기업이 같이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사실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도 여러 군데 물어봐도 삼진 L&D가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잊혀졌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제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이제 저 분할로라도 조금씩 이제 매도를 하고 옆에 그 정민 팀장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지금 시장에서 그 시황이 괜찮고 하는 그 대표하는 종목들로 구축을 해도 충분히 최근에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시총이 크다 작다로 상승률이나 탄력이 결정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굵직한 종목으로 하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좀 느리더라도 그쪽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자 현재 보유하고 계신 삼진 L&D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라운테크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제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다른 반도체는 잘 가고 있는데 자 라운테크는 지금 뭐 하향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 그 정경민 팀장이 볼 때 라운테크 좀 반등의 기회가 앞으로 오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네. 기술적으로도 거의 저점에 수렴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어떤 모멘텀, 약간의 그런 그 촉매만 좀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데 뭐 반도체로 분류가 됐습니다만 웨이퍼 이송 장비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역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거기에 또 발주가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굳이 반도체로 분류된다면 다른 종목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뭐 이 반등의 기회가 있다면 뭐 반드시 좀 다른 종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라운테크는 뭐 다양한 모멘텀을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 이면으로 본다면 그렇다고 또 확실한 매출 성장이 나올 만한 것도 딱히 없는 게 또 단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로봇 이렇게 좀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만 현 시황에 어울리는 그런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등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비껴서 있다. 핵심은 비껴서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 자산 양수를 통해서 이제 캐파 증설 회사의 의지가 있고요. 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막 적자의 그런 막 이렇게 늪에서 이렇게 허덕이는 그런 종목은 좀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 뭐 삼성전자의 뭐 P3, P4, P5 뭐 이 정도의 좀 증설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약간의 좀 상승 기회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도적인 측면이 좀 약하기 때문에 반등 폭도 이제 한정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겠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로봇 어느 하나에서라도 좀 이런 반등 모멘텀이 좀 나온다면 하여튼 이 좀 손실폭을 축소하거나 일부 수익권 정도 정말 운 좋게 나온다면 일단은 좀 매도를 통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운테크에 대해서는 반등의 기회가 있지만 그 폭이 조금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고요. 이렇게 직접 문의하신 궁금증까지 저희가 해소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들어볼 텐데요. 먼저 신혁승 이사의 참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종 참견으로 언제나 지금이 주식 투자를 하는 시점이다라고 하셨고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로봇으로 환승 종목을 주셨네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이제 항상 본전 생각을 하거나 뭐 손실이 났으면 그리고 또 수익이 났더라도 항상 조금 내려오면 내가 고점 생각이 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오늘 당장이 내가 오늘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항상 재정비하는 그런 느낌으로 주식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뭐 삼진 L&D, 라운테크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는 게 맞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환승 종목으로는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이제 한숨 지금 이제 매도를 하시면은 너무 급하게 또 하시는 것보다는 뭐 조금 시간을 좀 두시고 좀 한숨 고르신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 로봇 이런 섹터들이 그래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굵직한 종목들로 좀 뭐 인터넷이나 뭐 매체들이나 이런 데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종목들도 한번 보고 재무제표도 한 번씩 보고요. 그런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을까 해서 시장의 주도 섹터로 뭐 꼭 그 당시 이제 시작하실 시점이 꼭 반도체, 바이오, 로봇이 아니더라도 그 시점에서 좀 주도할 수 있는 섹터들로 또 주도하는 섹터 내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로 포트를 채워 놓으셔라 하는 말씀으로 저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반도체, 바이오, 로봇을 일단은 추천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정경민 팀장 포트의 참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싸지만은 더 비싸질 종목을 찾자.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종목 다 반등 시 비중 축소의 의견을 주셨는데 좀 들어볼까요, 얘기 좀? 네, 시가총액이 낮고 뭐 작은 종목의 어떤 변동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도 사실 뭐 세상 사시다 보면은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작은 종목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일수록 비싸지만 더 비싸질 종목을 찾는 게 맞다라는 이제 그런 명제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이렇게 딱 어느 종목을 이렇게 또 찝어드리기는 사실 이렇게 방송으로만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큰 코어에 관련된 그런 업종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애플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으로 일단 조금 방향을 선회해 보시는 게 어떨까. 대표적인 종목들로 뭐 매매를 한다면 뭐 단기적으로 저도 뭐 바이오나 뭐 풍력, 수소 뭐 이런 쪽으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좀 잦은 매매에 대응이 좀 어려우시는 그런 지금 상태를 좀 감안을 해본다면 2분기, 3분기 어쨌든 애플이 주도해 나가는 이제 디바이스 쪽, 뭐 상반기가 반도체의 어떤 시장이 모든 그런 쏠림이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그런 하드웨어, 디바이스 쪽으로의 어떤 흐름이 좀 옮겨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애플 관련된 종목으로 코어 종목을 좀 구성해 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뭐 리노공업, LG 이노텍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LIG 넥스원까지 물론 방산도 들어 있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해나가는 스탠스로 우선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이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포트의 참견을 정성스럽게 해주셨는데, 자 우리 용상님께서 오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포트의 참견에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참견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나하나씩 다시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상님처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신청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경제 경영 관련된 책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유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렇게 깊어지는 가운데 비철 금속 쪽에도 관세를 더 강하게 올릴 거란 얘기가 나오면서 비철 금속주가 시간외에서도 흐름이 좋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원이 4%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비료를 제조하는 경농이 3만 주의 거래량으로 현재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 올리면서 3.5%대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도 음식료, 수산주가 좋습니다. CG씨푸드가 현재 2%대 흐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조 씨푸드 등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짚어보시죠. 바이오주들이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메타바이오메드가 이 시각 현재 6.9% 오름세 보이면서 5,14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18만 주 넘는 거래량과 함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치과용 재료나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또 CTC 바이오가 현재 9,2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1만 주 넘는 거래량 실리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셀로메드단에서 6%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현재 밀리고 있을까요? 성문전자 우선주와 성문전자단에서도 밀리고 있고요. 대원전선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공시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원전선 우선주단에서도 1.4%대 흐름세 가져가고 있고 대원전선이 4,825원 선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태웅이 가장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태웅은 원자력이나 풍력 발전에 사용되는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현재 7%대 하락세 보이면서 29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역시나 바이오주들이 하락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이오 플러스가 6%대 하락세 가져가고 있고요. 바이오 스마트가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네요. 또 이 밖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4%대 흐름세, 내림세 가져가면서 4,250원 선, 4,14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오 테크닉스도 22만 500원 선으로 2%대 내림세 지나가는 점 체크해보시죠.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과 하락률 상위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통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먼저 확인해 보시죠. 5위는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장 마감 후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실적 내용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내일 주가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산을 주재료 한 더만 필러 그리고 유착 방지제 부분들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던 이제 사업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통사에 공급을 해주고 이 제품 부분들을 판매해주는 방식을 진행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좀 가져왔던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 말부터 조직 개편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직접 대역 유통사를 보유하고 이를 통한 상품 판매를 하는 영역으로 들어선 것이 이번 1분기 실적 저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4억 원의 매출액에 26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 분기별 또는 매년 평균 기조의 어떤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 기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30% 미만대로 내려오면서 단기적 실적 저하 효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직 개편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시적인 관련 부분에서의 실적 저하 영향, 즉 안정적인 사업 영역을 좀 독자적인 영역으로 바꾸려는 부분에 있는 그런 출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직접적인 사업성 부분에는 큰 영향은 장기적으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주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6,000원대에 위치한 주가 흐름 부분들은 5,000원대 구간대로 내려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종목이 다중가격권으로 가지고 있었던 가격권의 평균 저점이 5,000원과 6,000원 사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주가 이탈 이후 다시 빠른 주가 회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올해 전체 실적 기조 흐름 부분들은 지속적인 실적 저하가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무차입 경영 수준의 영업이익률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알짜 기업인 만큼 단기적인 영향 외에는 중장기적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번 실적 하락이 지속적인 하락이 아니라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4위도 열어보시죠. 4위에는 CJ씨푸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6차 방류를 앞두고 오늘 정규장에서도 오름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정규장에서도 시간외에서도 강세 흐름 보이면서 4위에 랭크됐습니다.
이어서 3위도 확인합니다. 3위는 브리지텍입니다. 브리지텍은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정규장에서는 강보합권으로 장을 끝내더니 현재 시간외에서 꽤 강합니다. 12만 주 넘게 거래량 끌어오면서 4%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2위는 워트입니다. 워트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이 필요한 환경 제어 시스템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주 고객사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두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에서는 정규장보다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메타바이오메드가 자리했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가 장 막판 급등에 이어서 시간외에서도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상승폭을 켜고 있습니다. 급등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내일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특이하게 재료가 나온 공시로 없는 걸로 봐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공시가 앞으로 나올 것이거나 아니면은 연동되는 화장품 관련주나 미용기기 관련주가 오늘 한국화장품이라든지 화장품 제조 등의 종목이 상한가에 가는 흐름을 후반부에 좀 따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과 관련 재료 및 장비, 그리고 생물외성 봉합 원사, 그리고 미용 성형 관련 원사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미용 성형 관련된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부각되는 주가 반등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현재 6.7% 정도의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호가상으로는 상한가인 10%대의 도전도 지속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만큼 내일장 강한 상승 출발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강세를 마감한 종목들이 장 초반에 추가 상승력을 이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장대 음봉으로 전환되는 흐름 부분들이 많다라는 점, 그리고 특이 재료가 없이 급반등을 한 부분들이 추가 점핑으로 시가 출발할 경우에 또한 차익 매물 압박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적극적인 매매 관심보다는 관망 성격으로 조금 지켜보신 후에 대응 전략을 잡아보시는 게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메타바이오메드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좀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중 5종목을 김용덕 주식창 파트너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원어원입니다. 자, 오늘의 내일장 원어원 만나보기 전에 지난 4월에 신혁승 이사의 원어원이 목표가 32만 원, APR입니다. 목표가 32만 원을 돌파했는데 잠깐 리뷰를 좀 해볼까요? 네, 뭐 특별하게 리뷰를 할 게 없고 그 화장품 섹터들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뭐 대장 섹터니까 뭐 대장 섹터의 주도주로서 역할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보유회수들이 좀 풀리고 하면서 이제 그 수급적인 요소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목표가 도달해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한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지금 보유 기간이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21선 보고 한번 끝까지 가져가 보셔도 뭐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APR과 같은 위치에 매수할 당시에 위치해 있는 그런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일장 원어원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신혁승 이사 사면, 그리고 정경민 팀장 효성 TNC인데요. 자, 사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3월에 상장한 새내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3월에 상장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모션 제어기 시스템 전문 제조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력 제품으로서는 뭐 단일 모듈의 모터, 제어기, 감속기 일체화를 구현한 3in1 이러한 통합 솔루션을 자동차 전장 부품이랄지 뭐 로봇의 관절 모터 등에 적용한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고요. 정밀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어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그 글로벌 메이저 고객사를 확보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그 수주 장고라든지 방산, 로봇 이런 것들이 7천억대, 1,600억대, 뭐 한 660억대 엄청난 수주 장고를 보유함으로써 이제 향후에 이제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APR과 같은 지금 그 같은 위치에 기술적으로도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는 뭐 현저가 정도로 제시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한 5만 원, 손절가는 3만 1,000원으로 한번 대응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면의 목표가, 손절가 확인해봤고요. 자, 정경민 팀장 내일장 원어원 효성 TNC 지금 담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뭐 폭염이죠. 올해
뭐 남반구 쪽에 굉장한 폭염과 또 홍수 이런 좀 재해가 좀 있는데요. 이제 지구 온난화 고열 현상이 냉감 소재를 비롯한 섬유 원소와 직물 가격의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이제 뭐 레깅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늘어나면서 뭐 주가가 100만 원 언저리까지 갔었는데 뭐 재고 증가, 매출 하락 이런 걸로 굉장히 큰 가격 하락 또 10분의 1로 줄어든 또 이 실적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좀 어려운 그런 인고의 시간을 좀 보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섬유 쪽 원단 재고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가동률도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해당 밸류체인에 관심을 높여야 된다라는 가로세로 퀴즈가 힌트가 좀 완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를 좀 시연한 부분이 있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런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어서 뭐 올해 2천억, 내년 2,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감안해 보면 지금 한 1조 6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은 비싸지 않다. 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봐지고요. 매수가는 39만 원 이하, 뭐 현재가도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45만 원, 손절가는 34만 원, 종가 이탈할 경우 리스크 관리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혁승 이사, 정경민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중화권 증시가 흐름이 좋습니다. 상해지수가 강보합권으로 선전도 9,600포인트 돌파하면서 마감했고요. 요즘 계속 흐름이 좋은 항생지수입니다. 이 시각 현재 1.3%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를 대대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이르면 올 가을부터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를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보통 커넥티드 차량은 수천 개의 센서와 반도체를 갖고 있는데 미국인들의 데이터가 중국으로 간다면서 안보 위협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규제에 나설 경우에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만큼 후속 기사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중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소매 판매 지수와 주택가격 지수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도 전해드립니다. 현재 아시아 증시와는 달리 유럽 증시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4월 산업 생산과 수출입 지표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니 관련 지표들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포트의 참견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